3월 11일 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라고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 윗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의심되는데요.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어제 인천공항에 몰래 들어가 호주로 떠났습니다. 원래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풀어준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하려고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냈는데 수용됐습니다. 원래 기각률이 97%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 범인을 은닉했다며 공항까지 찾아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이 사태를 총선 이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다룬 반면 보수신문은 작고 짧게 처리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동열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한겨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투표하겠다는 이들 중 공천파동 등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의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한 달 뒤 실제 투표일인 4월 10일까지 이런 기세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야당 겨냥 수사가 다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임종석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그러하고요.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 사건 수사를 윤석열 주임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건과 관련해 언론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캠프 인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건과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곳곳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감세,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포퓰리즘, 관권 선거 논란도 함께 확산 중입니다. 언급도 선거를 겨냥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대구 가서는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계획과 정치권 공약 등이 속속 발표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치가 사실상 없는 땅을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개발이 힘든 경사도 높은 산이나 맹지, 즉 기기 없는 땅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지분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식의 수법이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과 관련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고 시세를 비교해 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연금개혁 방향을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벌었던 평균 소득과 견주어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50%로 받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으로 할지, 소득 대체율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2%로 올릴지 두 개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갑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 65세가 되는 시기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방안을 두고 총선 지나 4월 총 4차례의 수기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검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되는 박용진 의원,
오늘 운명이 결정되지요. 결선에서 59% 이상을 득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편 3자 경선에서 떨어진 이승훈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의 결선 경쟁자 정봉주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무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사건을 들먹이고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가 되면 총선 전체 판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까지 더해 박용진 의원을 돕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습니다. 입틀막 정권의 민낯, 한겨레에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 무효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논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인 톰 셀러 메릴랜드대 교수 등이 인구 3만 정도의 미국 시골을 조사하며 쓴 책 시골 백인의 분노가 화제입니다. 여성,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대학에 진학하고 기업을 차려 성공하고 선거에 출마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니까 백인 노인이 분노하고 이 분노를 트럼프 지지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은 트럼프 집권을 위해 총기도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1일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